자, 퇴직소득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형 문제예요. 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종교관의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맞죠?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관의 종사자가 받아도 이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번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것도 퇴직소득 범위에 들어가 있죠. 틀린 말. 3번 계속 근로기간 중에 근태법에 따라 퇴직연금주다가 폐지돼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퇴직금을 미리 지금 받았어요. 그럼 실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으로 봅니다. 그날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 4번 거주자의 퇴직소득 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 산출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한도 초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 초과하는 금액은 2월 공제 기간으로 2월하여 그 2월 된 기간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2월이 되죠. 한도 초과된 거. 근데 퇴직소득은 2월 되지 않습니다. 뭐 내년도에 또 퇴직소득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건 2월 되지 않습니다. 틀린 말. 5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서 2001년 12월 말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사용자 부담을 기초로 해서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년까지는요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었어요. 냈을 때 과세가 됐기 때문에 타는 거 과세되지 않습니다. 틀린 말.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 퇴직소득에 대해서 외국정부에 납부했던 외국소득세액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는 10년간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2월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 퇴직소득이 퇴직을 현지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은 거네요. 그럼 해당 퇴직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연금의 수령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니죠.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이연이 되는 거예요. 이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 이연되는 겁니다. 틀린 말. 나중에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요. 연금 외 수령한다면 그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4번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되는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원칙유색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퇴직금 받은 날부터 나중에 입금한다면요 연금계좌에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돼요. 90일 되는 날 입금한다면 날짜 지났어요. 이때는 환급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계산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인 갑씨가 30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24년 말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관련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소득 금액 계산하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총수령액 일시금으로 받은 게 6천만 원 있습니다.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1,500이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4천만 원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2001년에 내서 타게 된 건 과세 안 하고 2002년 이후에 내서 타게 된 거 그것만 과세하죠. 그럼 지금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돼야 돼요. 다만 전체 지금 탄 금액 중에서 예전에 과세가 된 것보다 과세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금 남은 전체 받은 금액에서 옛날에 과세가 된 거 빼고 나머지만 과세해야 되잖아요. 지금 4천만 원이 나머지 금액 과세하는 금액보다 많다면 나머지 금액 한도로 과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과세할 금액은 지금 탄 거 6천이에요. 그러니까 납입 시 과세가 되는 거랑 탈 때 과세하는 걸 합쳐서 6천이 돼야 돼. 근데 납입 시 연금보험료 낸 원금이 1,500이에요. 그럼 6천 중에 납입 시 과세가 된 게 1,500. 그럼 나중에 탈 때 과세하는 건 최대 얼마까지만? 4,500까지만. 6천에서 1,500을 제외한 4,500까지만 과세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과세할 금액이 4천이었는데 4,500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4천만 원 다 과세하면 돼요. 이 중 400만 원은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개인부담금입니다. 과세 제외기여금에 해당하죠. 그러면 과세할 금액에서 얘는 빼줘야 됩니다. 4천에서 400을 빼면 3,600만 원이 퇴직소득 금액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5천만 원 있는데 이 중 2천만 원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 위로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았으면 어떤 명칭으로 받든 전부 다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5천만 원 다 퇴직소득 금액에 포함돼요. 그럼 3,600과 5천 더하면 8,600
600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A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갑이 임원이네요. 대표이사면 임원. 24년 말자로 퇴직하면서 5억 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고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갑의 24년 과세간의 퇴직소득 금액은 얼마 남고 있습니다. 전체 퇴직금 받은 게 5억 400인데요. 임원이니까 한도 내 금액만 퇴직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입사해 보니까 2011년도입니다. 그럼 11년도 말 퇴사를 가정하고 그때 퇴직금은 한도 적용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연도별 총급여가 나와 있고요. 24년의 총급액 중에 900만 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입니다. 인정상해네요. 그럼 요거는 퇴직금 한도 구할 때 우리가 총급액 범위에 넣지 않는 거잖아요. 900은 빼내야 돼요. 24년도 총급액 중에 900만 원, 1억 6천에서 900만 원 빼내셔야 되고요. 100만 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총급액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아야 되죠. 100만 원도 빼냅니다. 3번 2011년 당시 정관임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11년 말까지 퇴직금은 단순히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전체 개월수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입사한 게 2011년 1월 1일이고 퇴사한 게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전체 근무기간 전체는요. 우리 교재 입동과가 똑같은 거죠. 168개월이 됩니다. 그 다음 2011년 12월 31일까지 요거는 12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019년 12월 31일까지 96개월이 되죠. 8년. 그 다음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60개월이 됩니다. 자, 개월수 구분하고요. 먼저 2011년까지 퇴직금 구하겠습니다. 전체 퇴직금 5억 400 곱하기 168개월 치고 2011년까지는 11년 말까지는 12달입니다. 계산하면 3,600이에요. 요거는 바로 퇴직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2012년 이후의 퇴직금은 5억 400에서 3,600 뽑아나면 4억 6,800입니다. 요게 이제 한도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도 계산할게요. 먼저 2019년까지 총급여 가지고 2019년에 1억 2천, 그 다음 1억 5천, 9천만 원 3개 평균하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에 10% 곱하고 근속연수 8년 곱하고요. 곱하기 3배죠. 그 다음 더하기 2024년 퇴산 날짜죠. 퇴산 연도죠. 최근 3년 거 1억 5천, 1억 4천, 1억 3천, 평균 1억 4천입니다. 1억 4천에 10% 곱하고 근속연수 20년 이후 근무기간 5년이죠. 곱하기 2배 줍니다. 그럼 한도는 4억 2,800이 돼요. 그럼 4억 6,800 2012년 이후 퇴직금 중에서 한도까지 4억 2,800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한도는 없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돼요. 그럼 전체 퇴직소득 금액은 5억 400에서 전체에서 4천만 원만 빼내면 돼요. 그럼 4억 얼마가 됩니까? 4천만 원 빼내면 4억 6,400만 원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근로자인 거주자 갑은 임원이 아닙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면서 A의 정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 받았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갑의 24년도 퇴직소득 산출세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억 4천이고요. 비과세 소득은 없습니다. 입사일은 2015년 2월달, 퇴사한 날은 24년 3월 31일이에요. 자, 근속연수 구하는 게 좀 핵심인데요. 근속연수가 정확히 9년하고 2개월입니다. 그럼 1년 미만은 1년을 보기 때문에 10년이 근속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 그럼 퇴직금 1억 4천이에요. 퇴직소득. 자, 여기서 이제 빼주는 게 두 가지가 들어가죠. 근속연수 공제하고 환산급여 공제입니다. 먼저 표 보고 우리 소득세 맨 앞부분에 근속연수 공제표가 있습니다. 10년이면 1,500만 원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 빼고
곱하기 이제 환산해야 되겠죠. 12달치 연분연수법 환산해 줘야 돼요. 자, 이게 10년 동안 만들어진 소득이니까 15로 나누고 12달치 곱해 줘야 돼요. 12로 곱해 줍니다. 그럼 환산급여는 1억 5천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환산급여 공제표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 표보고, 소득세 맨 앞부분에 있는 표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환산급여 공제표를 보고 환산급여 1억 5천일 때 숫자를 적용합니다. 빼고 나면 과세 표준 나오고요. 이제 여기다 소득세 기본세를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다시 우리가 아까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수법 적용했으니까 10 곱해주고 12배수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산출세액은 836만 원 됩니다. 자, 퇴직소득은 주로 이제 이론형 문제가 종종 나왔었고요. 많이 나오던 주제는 아니지만 나온다면 이론형이 많이 나왔었고, 계산형은 지금 임원 퇴직소득금의 한도 계산하는 거 2번 문제, 그 다음에 산출세 계산하는 거 이 두 문제가 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퇴직소득도 전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